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락장 속 자동차주가 선방하죠. 미 관세로 대미 수출은 지속 감소지만 유럽과 아시아 수출로 만회, 사우디 시장도 꽉 잡았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는 협력업체 금융 지원을 가동합니다. 자동차주 시세 연속성 기대해도 될지 본격 질주할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관세율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여파로 지금 북미 쪽에서는 확실히 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세 때문에 완성차주에 있어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사우디나 아시아 쪽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관세 관련된 이슈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이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벤트하고 그리고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심으로 이제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라든지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이 됐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4월 달에 이제 상호관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호관세가 훨씬 더 타이트했다라고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맨 먼저 상호관세를 이렇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너희가 숙제를 해오면 너희가 만족할 만한 이제 협상 테이블로 조건들을 제시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낮춰주는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낮춰주는 그런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월 달에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했던 것도 우리가 겁은 엄청 먹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부과할 거라는 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로 관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 확정된 관세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영향력이 관세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안 좋기는 한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측 가능한 악재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악재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이걸로 인한 시장 하락은 그렇게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저가 매수를 천천히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악재고 그게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세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또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15%로 인하되는 시점 지금 뭐 영국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한 9월 중순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도 수출 기반해서 자동차 쪽이 나름 반등이 나오고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나오는 결과로 여기서 추세적인 반등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물론 자국 기업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할 겁니다. 더 밀어주려고 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좀 애정을 좀 받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나름 언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좀 분석이기도 한데 표면적으로 현대차를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노출을 시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또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패를 다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보상이 있을 거야를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린 이거 안 해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기업이 돼버렸어요.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를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가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나의 성과로서 공적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현대차가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의 이제 어드밴티지를 뒤로 좀 이제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가 중요한데 지금 불경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순위 지각 변동이 자동차 기업들 안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미국 기업들보다도 지금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이나 판매 추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위기 상황일 때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을 기회로 잡아보자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러면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담아야 될까 아니면 부품주 쪽을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을 좀 더 투자 매력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그룹 안에서는 가장 이제 또 탄탄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 그룹 위주로 먼저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수익을 탄탄하게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불경기에 사는 게 맞냐 할 수 있지만 원래 경기 민감주 불경기에 싸게 사서 호경기에 비싸게 파는 전략이 가장 정석이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좀 제대로 안 된 기업들, 오히려 불경기에 이제 밀려나고 점유율 뺏기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차한테 밀려난 기업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못 나갔으면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기업들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지금부터 투자해도 좋지 않을까. 대신 네. 장기적인 매집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과 잘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집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네요. 자동차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약바이오주를 기대하게 되는데 섹터별로 보면 마운자로의 국내 상륙 파급력도 궁금하고 신약 개발 빅3는 실적도 좋다는데요. 호재 있는 쪽 위주로 담아도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또 압박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종목별로 온도차는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담아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매수할 준비는 서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랠리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솔직히 이제 제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제약 바이오랑 로봇은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 예. 혁신 업종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그냥 스탑이 된 상태로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9월 정도에 9월 18일 날 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는 거의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또 실제로 인하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서서히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도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면 역시 플랫폼, 뭐 ADC 관련된 종목들과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만 치료제도 물론 굉장히 좋게 보는데
ADC 뭐 플랫폼 이쪽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ADC라든지 플랫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인정받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물론 비만 치료제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주축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가시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금액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ADC 쪽으로 투자의 비중을 조금 더 기울여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ADC나 플랫폼 기술 관련된 쪽을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운자로 국내 출시와 관련해서 일단은 좀 그동안 비만 치료제주가 또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도 갈리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일동제약이나 펩트론 정도 좀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관련주로 어떤 거 좀 보세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 가장 상징적인데 그 중에서도 펩트론이 네,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주 뻔한 주식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 뭐 중소형 기업들을 보시기보다 펩트론 같은 기업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대장주들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도 낙폭을 지지를 많이 해줄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강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던 3대장 플랫폼으로 얘기했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방 지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 뒤늦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완전히 그냥 하방 지지를 못해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섹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할 거라면 저는 펩트론을 보시는 게 가장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도 나왔듯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시너지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펩트론이 내가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금액을 조절해서 들어가시는 게 낫고 다른 기업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비만 쪽에서는 펩트론 하나 딱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오늘 전체적인 문제적 섹터의 그럼 탑픽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은 제약 바이오 로봇 물론 좋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네. 좀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준비해 왔고요. 이제 장기적인 매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뭐 주식의 100%는 없겠지만은 확실하게 수익을 장기간으로 끌고 갔을 때 나에게 선사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중심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제약바이오나 로봇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뭐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냥 많이 딱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격적인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매집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이제 매집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이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는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 떨어지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쪼개서 사자. 가격으로 쪼개서 사지 말자. 이거를 제가 좀 주의를 드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PER 5배 아래에다가 이미 이익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이제 2등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 GM과의 합작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있어서도 앞서 나갈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주가는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저는 1차적으로 18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매집해서 안정감 있는 수익을 안겨줄 현대차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자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고민 많이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